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가 세계 경제 순위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새해를 앞두고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경제경영연구소는 향후 한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 역시 내년 우리 경제가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6% 늘어나 총 수출액 5,382억 달러, 우리 돈 약 5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탄탄하게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대폭 커지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른바 슈퍼사이클 국면이 내년에 펼쳐질 것이란 예상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전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 경제 전환까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 약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5G 산업과 스마트폰 시장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더구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늘어나는 한편 유가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출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정부는 최근 서명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동력으로 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 비중을 늘리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수출 성장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CPTPP 가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수출 계획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3.2%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마이너스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도 한국의 강점인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먼저 경제경영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1,903달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와 삼성 등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의 성장 동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 세계 수출 시장이 한국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수출 성장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K-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성장 및 디지털 경제 전환까지 향후 우리나라가 선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죠. 결국 이런 성장세를 배경으로 한국은 2025년도가 되면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망은 코로나19 백신 등장으로 인한 경기 회복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상당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수출 중심 국가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충돌 양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의 장밋빛 전망도 미중 갈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거대한 지각 변동을 불러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에 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코로나19 대처와 대통령 선거라는 최대 난제를 동시에 치러내면서 경제적으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문가들은 올해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내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들의 숨통을 다소 트이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후폭풍까지 감안하여 세금 인상 조치까지 꺼내들 수 있는 만큼 내년 미국 경제의 실질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팬데믹 상황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가장 먼저 방역 대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죠. 더욱이 중국이 쌍순환 전략으로 불리는 14차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쌍순환 전략이란 올해 5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경제 계획으로 중국 내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대외 무역까지 함께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10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린다면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 어느 정도 먹혀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중국이 성장세를 이어가 2028년에 미국 경제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5년 앞당겨진 것이죠. 결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미국은 경쟁 상대인 중국에 비해 불리한 국면에 몰리게 된 형국인데요.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중국이 방역 실패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에 타격을 입힌 뒤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중국 경제를 두고 모두가 긍정적인 전망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기 이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나와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큰 분야는 바로 중국의 자본시장인데요. 약 30년 안팎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자본시장은 중앙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관치경제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은 탓에 도덕적 문제가 줄곧 불거져 나왔죠. 심지어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최고 우량 등급인 AAA 등급의 회사채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회사인 화천그룹이 지난달 예고도 없이 파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국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기간 유동성 위기를 겪던 화천그룹의 파산 신청을 인용해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죠. 결국 중국 시장에 투자해왔던 외국인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기업인 화천그룹이 별다른 사전 공시도 없이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공시를 내고 파산을 맞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화천그룹의 회사채 등급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등급인 AAA였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AAA 등급을 받던 중국의 반도체 유망기업 칭화유니그룹도 약 219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으며 심지어 최근 허난성 국영 방산회사 역시 이 같은 사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중국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인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 SCMP도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서 잇따라 채무불이행 사태가 나타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다며 지방정부의 보증과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각 지방정부를 동원해 화천그룹이나 칭화유니그룹과 같은 유망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해온 것은 미국과의 경제갈등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 나름의 자구책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결국 투자자들은 물론 중국 정부 역시 큰 우려를 떠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크다면 그만큼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은 경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수록 투자자들은 떠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이에 따라 잇따른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뒤늦게 중국 정부가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대형 그룹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코로나19 이후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의 속이 부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중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위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회사채 채무불이행 규모가 11월까지 총 1263억 위안, 우리 돈 약 2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인데요.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인 리스크 외에도 중국 경제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중장기적인 위험 요소는 여전히 큰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GDP 대비 3배에 달하는 정부 부채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떠받치기 위해 경제 성장률 등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 논란 등을 포함한 경제 붕괴의 전조 증상들을 관리당국이 애써 감추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죠. 심지어 중국 정부는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포함해 해외로 중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까지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꾸준히 상승한 부동산 폭등과 같은 자산 거품 현상은 언젠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의 부채를 조절하면서 지난해 160% 수준까지
금리까지 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1990년대 말 일본의 버블 경제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도 높은 상황인 만큼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연구소도 중국 주택의 버블 붕괴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본 경제에 가한 충격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죠.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의 고전과 중국의 단기적 급부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전 세계가 예상했던 중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반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중국 경기의 둔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2027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치에서는 그 기간이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에 발맞춘 단기적 성장세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버블 붕괴를 대비한 우리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붕괴로 인한 우리나라에 닥칠 경제 위기는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미 지난 2008년 미국발 영향으로 수년 동안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바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붕괴로 인해 닥칠 우리나라 경제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 금융위기로 피해를 겪어본 만큼 중국의 수출 비중을 점차 줄이고 경제적 다양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